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열대야로 느껴진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정도는 뭐 열대야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무더위에는 냉수 마찰이 최고죠. 등목 시원하게 하면 땀이 쫙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겹살에 이제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고 미국도 뒤따라 산업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돈을 버는 기업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기업가들이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1880년이던가요? 그런 선거권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평민계층이나 노동자계층,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가 자본가들이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소위 오늘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래서 이제 투표권이 이제 생기는데, 그 전에 이제 세계 최초의 그런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전 국민이 20살 이상이면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래, 이 돈을 번 자본가 계층이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여행과 역사 분야로 이제 눈을 돌려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도 하지만 투자도 해가지고 역사 분야 주로 고고학 발굴을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대줍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제 나타내면 전 세계에서 일떠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고고학 탐사붐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미국의 하이런 빙엄 같은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잉카 제국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마추픽추를 발견했듯이, 이 고대 유적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의 그런 유명한 왕궁 유적인 앙코르와트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새롭게. 그동안 역사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가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논란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믿기 힘들다. 예를 들면은 피라미드를 옛날에 돌을 하나하나씩 다듬고 잘라서 하나하나 수십만 개의 돌을 나르는 식이라면, 엄청난 인력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북쪽 방향을 지고 정확하게 천문학을 계산해서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술력이 그때 있었던가? 또는 이게 단순한 뭐랄까요, 왕의 무덤 사후세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 현직에 있는 왕이 그 돈으로 국민들을 다스리는 데 돈을 쓰면 더 많은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고 제국은 군사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거를 했을까? 그래, 이제 오늘날의 기술력으로 봐도 이제 얘기가 이제 안 되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페루 나스카 거대 문양 같은 경우에도 거대 문양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도화지라든지 그림 종이에 우리 눈 시야에 들어와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뭐 몇백 미터에서 한 1, 2km 되는 그러한 크기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봐야만 전체의 그림이 조망될 수 있는
그러한 살려줘야 된다. 거대 그림들을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 그려낼 수 있었을까? 좌우대칭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그 열기구를 통해서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어떻게 이제 요약이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기술력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왕이 뭐 채찍질을 하던 시절에는 인건비가 그 별로 안 들었다면 강제노동으로서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을까. 대신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로 지구 리셋입니다. 그 당시에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시절을 살다가 세대가 교체되면서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어쩌고 멀쩡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라는 식의 지구가 한번 리셋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중간에 역사가 조금 비어있고 단절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른 한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외계 생명체에서 지구로 날라와가지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유적을 남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 그런데 사실 그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발견이 된 그 유리구슬 덩어리 결정체의 경우에는 3,500도 열이 가해졌을 때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규정이 되어졌는데 현재 기술로 인위적으로 3,500도를 낼 수 있으려면 약 3,000에서 4,000도 정도 온도가 발생할 수 있다. 순간 온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원자폭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고대 인도의 그 핵전쟁이라도 있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성경책 속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그 옛날에 900살을 살았다는, 700살을 살았다는, 130살에 뭐 아들을 출산했다는 그런 그 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고작 100세 시대에 첨단 문명으로 그 소위 AI를 먹고 사는 지구인들은 또 누구냐. 요런 논란들. 그러니까 이런 그 논란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음모론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문점들을 다 풀어주지는 못해요. 다 풀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의 측면에서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정 부분 역사가 단절되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역사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옛날에 문자나 상형 문자 같은 기호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단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대에 누군가가 이제 만들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생성되어진 그 문명, 즉 다시 말해가지고 자연이 아닌 인공적으로 가미되어진 그런 그 유적지의 경우에 결국 누군가가 이제 인위적으로 어쨌든 만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들만 사라지고 유적지는 그냥 막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냐? 라든지 뭐 이렇게 그 남극 대륙에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남극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남극 대륙 땅덩어리의 약 5% 정도를 탐험을 했는데 그 나머지 95%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피라미드를 닮은 지형이 발견됐다라든지 거기서 구멍이 발견됐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무수한 음모론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결국 이것들이 이제 모이니까 음모론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미스터리라고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은 채널이 나오는데요. 이 채널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이러한 그 채널들이 정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좀 더 학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집트의 단절된 역사를 극복해 가지고 그 상형 문자들을 해독해낸 바 있었던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유명한 언어학자 샹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등장을 해서 읽어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리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희대의 천재 물리학자가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금성에서 왔을 것으로 지금 FBI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이제 라는 법설을 떨고 있는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든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역사학계의 판도는 뭐 꿈틀도 안 해요. 발 한 발자국 정도 꿈틀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이 없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든지 아니면 현대 고고학자들이 지혜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고 나가는 직업으로서의 그 고고학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직업은 맞지만 제대로 된 베스트셀러나 연구 보고서를 내지 않는 이상 뭐 돈벌이로서의 기능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뭐 벼락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살과 살이 덧붙여져 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여름에 더울 때 그런 것처럼 시원한 찬물로 냉수 마찰 한번 하고 맑은 정신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한번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지금 현재 풀 수 없는 고고학들의 그런 유적지적인 미스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지 말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공식적으로 저처럼 역사학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그런 책 같은 데에서 발표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나 여기에 이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미스터리 유튜브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화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해가지고 과도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겁니다. 누구는 저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이 한 400개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들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제목을 보고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고맙지만 그 무엇보다도 해석을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의 해석은 누구가 해석을 하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역사의 해석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고고학이라든지 역사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오늘은 역사 해석이나 고고학 해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모쪼록 이 더운 여름날에 열대야 조심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오늘은 기분 좋게 뭐 힘들기는 해도 지난주에 발급받은 민생지원금이 있으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기분 좋게 주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